2020년 올 한 해 우리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투자 수요는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집값을 올려놨죠. 전국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부동산 시장은 뭐 혼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놨었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특별 공급 등의 청약 조건을 조금 완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우선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포인트가량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6%에서 2.8%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세 강화가 시장의 매물로 증가될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2주택자 이하는 3%, 3주택자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적용 비율도 올해 90%에서 2021년부터 95%로 인상되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한층 강화됩니다. 양도세도 지금 최고 세율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제도 시행 전에 집을 좀 팔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어떻습니까? 네, 양도세도 기존 42%에서 내년부터는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42%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 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도 크게 오르는데요.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30%포인트 인상된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년 이내 쉽게 집을 팔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실제 2년 정도 거주를 해야 한다는 실수요 개념을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양도세율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 이상의 과세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할 목적인 사람들만 분양권을 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세금이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금이 강화되니까 집을 좀 내다 팔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시장 흐름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의 얘기 종합해 보면 부동산세 중과가 현실적으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기는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분석인데요. 세금을 더 부과하더라도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내년에도 좀 오를 거다라는 데 일단은 소비자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눈치예요. 그럼 어차피 지금 가격이 더 오를 테니 뭐 지금 안 팔고, 그러니까 보유세는 좀 부담을 떠안더라도 더 길게 가겠다라는 측면들이 더 많아 보여요. 세금은 강화되는 한편 청약 시장은 좀 넓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별 공급 조건 완화되는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지금보다 조금 더 청약문이 넓혀질 전망입니다. 먼저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등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외벌이 130%, 맞벌이는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부부 수입의 범위를 넓혀준 겁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로 폭이 넓어집니다. 201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로 계산했을 때 2인 가구는 569만 원, 3인 가구는 731만 원, 4인 가구는 809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3기 신도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 얘기 나오는데요. 일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내년 7월부터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사전 청약 방침이 발표됐을 당시부터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고 해서 실제 공급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 전반의 흐름을 잡기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 입성을 위한 대기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시장 자체는 다소 주춤할 수 있겠지만 청약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더군다나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변수가 많이 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 기류가 전국을 돌고 다시 서울로 왔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하는 만큼 내년 부동산 시장 역시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에 따른 정부의 추가 규제도 예상됩니다. 예, 올해 뭐 부동산 시장 큰 혼란기를 지나서 내년 시장은 좀 안정이 될까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업계 전망은 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